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1년 못 채우고 이혼한 26살 여자입니다. 저는 25살 때 7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혼전 임신은 아니었고 그냥 너무 어린 데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멍청해서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건지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 생각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 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에 남들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외동딸이고 남들보다 체구가 작은 편인데 어렸을 때 잔병 치레도 많았던 탓에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가만히 두셨던 건 아니었고 부모님께서 예의와 예절을 중요시 여기셔서 엄하게 가르치셨기에 나름 바르게 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했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퇴를 결심했을 때도 제 편에 서서 다른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고 제 명의로 된 작은 가게도 하나 내주셔서 하루하루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며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이별도 하며 보내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또래만 만나왔던 23살이었던 저는 30대의 남편에게서 어른스러움을 느끼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었죠. 그땐 남편을 정말 많이 좋아했기에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남편이 장남이어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둘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 짧았던 생각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튼 어린 나이였던 제가 처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땐 부모님께서도 잠깐 반대도 하셨지만 하나뿐인 딸이 시댁에서 고생할까 싶어 예단이며 혼수며 뭐 하나 빠지지 않게 다 해주셨습니다. 거의 반반 결혼이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크게 나쁜 행색이 없으셨고 맞벌이라 자주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간과했던 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바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고등학교 교사라는 남편의 누나분은 하나부터 10까지 저를 가르치려 들었고 시부모님은 어려서 모른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저를 불러 일을 시키려고 하셨죠. 이런 말 하기는 부끄럽지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건 모두 하라고 지원해 주셨던 부모님 덕분에 한식, 일식, 양식 등 학원에도 다녔었고 요리를 좋아하는 터라 집에서 잘 해먹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군요. 한날은 돈가스 카레를 해먹었는데 연락도 없이 방문하셔서는 저녁 메뉴가 이게 뭐냐? 카레에 돈가스가 웬 말이냐? 어려서 뭘 모른다. 우리 아들한테 여태껏 이런 걸 먹여왔냐? 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라며 조카들까지 모두 불러 삼계탕 10인분을 퇴근 후에 혼자 준비하라고 하질 않나 허리가 아파 청소를 못했다며 시댁에 와서 설거지와 마당 청소를 좀 해달라고 하질 않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저를 불러 일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그냥 무시하라는 말만 하며 어떤 중재도 하지 않았었고요. 거기다 저희 친정 아빠가 정비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직원분도 많이 있고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도 없이 찾아가셔서 차 수리를 맡기고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아빠가 사장이다 보니 거래처에 방문할 일이 많아서 정작 공장에는 직원분들만 계신데 직원분들께 아빠 이름을 대며 호통치시고 온 차만 맡겨놓고 오신 적도 있고 부품이 낡은 거 아니냐며 무상으로 갈아달라고 요구하신 적도 있다 했습니다. 저한테 막말하시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부모님한테까지 폐를 끼치니 정말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더군요. 심지어 아빠는 제가 알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까봐 저한테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두세 번 정도 요구를 들어주셨다 했습니다. 웃긴 건 남편 놈도 본인 부모님이 저희 집에 몹쓸 짓을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아빠가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다 거절하고 난 후 시아버지가 저한테 바로 전화해서 호통을 치시는 통에 뒤늦게 알게 되었네요.
그때 처음 그 상황을 듣고 까무러칠 뻔했었는데 남편 놈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큰소리 내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저 몰래 공짜로 차수리를 해주셨다는 걸 생각하니 죄인이 된 기분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가 평소 일본이나 홍콩 등 여행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자퇴하고 난 후 난생 처음으로 알바해서 월급을 모아 부모님을 제주도에 3박 4일 정도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1살이었는데 처음으로 일해서 여행을 보내드린 거라 마음이 뿌듯했었죠. 부모님께서도 그걸 기억하고 계셨는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 제주도에 한 번 더 다녀오시고 나서 장문의 톡을 보내오셨더군요. 어릴 때부터 가끔 손편지를 써주셨는데 당시에는 따로 살고 있었기에 톡을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그걸 보고 아주 난리가 났었네요. 부모님을 제주도에 보내드렸냐 하면서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알바해서 번 돈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답니다. 아니 본인을 만나기 전에 알바해서 본 돈으로 보내드린 거였는데 도대체 왜 그게 기분이 나쁜 건지 모르겠더군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갑자기 자기 부모님도 일본에 여행을 보내달라 했다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이 여행에 다녀오셨다고 시부모님도 여행을 가야 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됐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 다녀오셨는데 시부모님은 왜 일본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말았는데 그걸 또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땡땡이가 여행 보내준단다. 뭐 이런 소리를 늘어놓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오셨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안 보내드릴 거라고 끝까지 거절했고 덕분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월급을 각자 관리하는데 남편이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라는 건 온전히 제 돈으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안 보내드렸더니 시누이까지 전화를 해서는 어려서 뭘 모른다. 지금이라도 보내드려라. 한 살이라도 나이 더 먹은 사람 말을 들어라. 하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시댁 제사에 남편은 일한다고 못 가니 저만 가라고 했던 일이나 시댁에서 김치도 안 받아 먹는데 김장 도와주러 안 올 거면 김장비 보내라고 했던 일. 명절에 친정에 가려 하니 어려서 전통을 모른다 타박하며 못 가게 했던 일 등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를 눈물로만 보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저는 매일이 행복했었는데 정말 모든 게 다 변해 있었습니다.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부터 나고 제 목소리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게 티날 것 같아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조차 겁이 났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시댁 안부 전화하고 시댁에 가서 또 일하고 제 시간은 단 1분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집안일을 하며 게임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결심하게 되었네요. 제 인생을 다시 되찾기로요. 그래서 퇴근하고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친정으로 갔었는데 부모님께서 마치 원래 같이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반겨주시는 걸 보고 바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나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하며 앞뒤도 맞지 않게 횡설수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 이렇게 산다고요. 부모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부터 집에서 지내라 하시며 이제 그 집에 안 보낸다. 이혼해라. 하고 난리가 나셨습니다. 평소 화를 잘 안 내는 분들이신데 얼마나 화가 나신 건지 시댁에 찾아가 쌍욕까지 하며 불같이 화를 내셨었죠. 이후 이혼하는 가정도 참 험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에 찾아오고 아빠 직장에 찾아오기도 하면서 톡으로 욕하다가 갑자기 미안하다 하고 그냥 시가 식구들 모두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험난하긴 했지만 결국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둘이 만나 더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인데 혼자 살 때보다 힘들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결혼인가 하는 겁니다. 아직은 전통을 빙자한 잘못된 문화가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걸 지난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집을 해오고 결혼 비용을 100% 다 내더라도 결국 재산은 여자가 지내고 밥도 여자가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집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의 이혼으로 많은 상처를 얻으며 생각했습니다. 두 번 다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제 어린 선택과 섣부른 판단이 이런 불행을 불러왔지만 단지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문화를 확실히 이해하고 잘 조율해서 저처럼 슬픈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내 생활이 불행하다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도록 나를 지켜주신 부모님이 있으니까요. 아마 내가 조금만 힘들면 행복한 척을 한다 해도 불행하구나 하고 바로 아실 겁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가끔 글을 읽다 보면 상대방 집안이 정말 쓰레기에 개차반인데도 이혼 못하고 결혼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써봅니다. 그건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옳은 선택을 하셔서 부디 자신이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런 결혼 문화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애 없을 때 정리하시고 새로 인생을 시작하시게 되어 너무 다행이네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걸 알았을 때 되돌아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번째, 맞는 말씀이에요. 길이 틀린 걸 알았으면 멈추고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가야죠. 그래야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잘 결정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이혼하신 건 안타깝지만 오히려 결혼의 안 좋은 현실을 일찍 겪으신 건 어쩌면 잘 된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글쓴이는 조금 더 안목을 길러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번째, 전 남편 보는 줄 알았네요. 25살 때 친정에 김치 냉장고를 사줬는데 27살에 결혼했습니다. 한날 엄마가 제가 그렇게 착하다고 남편놈에게 냉장고의 존재를 알렸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남편놈이 완전 깽판을 치더라고요. 마치 제가 결혼하고 생활비를 훔쳐서 사준 것처럼 지랄을 했거든요. 심지어 갚으라고 하는데 진짜 미친놈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했네요. 이 글을 읽고 새삼 느끼는 게 세상에는 이런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주부입니다. 제가 임신 초기 때 친정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부터 남편이랑 자꾸 싸우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은 제가 아빠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힘들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자격지심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그러기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가스라이팅이니 그만해라 하고 말했다가 크게 싸웠습니다. 현재는 차곡차곡 쌓인 일들로 인해 대판 싸우고 난 후 이혼을 결심한 상태인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100일도 안 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저런 사람인 걸 모르고 결혼한 제가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출산 직전까지 2주에 한 번씩 친정에 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나 혼자 갈 테니 집에서 쉬던지 당신도 어머님 보러 가던지 해라 하고 말했었지만 매번 따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엄마를 생각해서 따라온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친정이 도착하면 하루 종일 방에 누워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고 밥 먹을 때가 아니면 침대와 한몸이 되어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보다 못해 남편에게 밥하고 반찬을 만들라는 게 아니다. 식사 준비하는 걸 보면 나와서 수저라도 챙겨라. 본인이 먹은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 넣어라. 하고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지 친구들도 처갓집에 가면 사위 대접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네요. 게임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몇 번을 불러야만 식탁에 앉았고 그마저도 먹으면서 국이 싱겁다. 반찬이 안 맵다. 국산 재료 아닌 거 아니냐? 하는 등 짜증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랑 엄마는 아직 식사 중인데도 본인이 다 먹으면 바로 일어나 버리고요. 그러고는 먹던 그릇을 그대로 두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버리죠. 엄마를 모시고 기분 전환하려 쇼핑이나 카페라도 가려고 하면 사람이 많다며 가기 싫다 해서 혼자 놔두고 갑니다. 오지 말라는데도 집까지 따라와서는 어디 나간다 하면 침대에 누워 차 막힌다. 사람이 많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어떨 때는 짜증이 나서 진심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거기다 여행 간다고 할 때는 친정까지 따라오진 않는데 그 다음 주에는 꼭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가자고 말합니다. 혼자 두 분을 모시고 다녀오라 하면 어떻게 혼자 가냐고 짜증내며 안 가고요.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니고 왜 본인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못 가는 건지. 이게 더 화가 나는 건 친정 아빠가 계실 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빠가 진료를 보러 갈 땐 병원에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 식사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는 등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은 집안에 남자가 없어 막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 문제로 매번 싸우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자격지심이라네요. 주변 사람들은 아내가 친정에 혼자 간다 하면 좋아한다는데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따라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있자니 짜증나서 미칠 것 같아요. 거기다 위에 일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도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 친정에서 몇 주간 지냈습니다. 당시 조리원에서 친정으로 바로 가기로 해서 시부모님이 아기를 못 봤었죠. 퇴소하는 날 친정에 가기 전에 시댁에 잠깐 가자고 하기에 몸이 회복 안 되고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하고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시댁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당일날 시부모님이 오셔서 자고 간다며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해서 식사는 못 차려드리니 모시고 나가서 먹고 오던지 배달시켜 먹으라 했더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 나는 애 셋을 낳았지만 산후조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하며 시어머니가 난리를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빠 생신이라 납골당에 같이 가자 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저녁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쉬고 싶다. 하면서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앞으로 나도 시댁 제사에 안 가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엄마와 둘이서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 말을 그냥 하는 소리로 넘겨들었던 건지 시댁 제사 당일 음식하러 몇 시에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끝까지 아빠 납골당에 같이 안 갔던 건 당신이다. 이건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강요하지 말고 이제부턴 혼자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전화와서는 자꾸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다며 비교를 하시기에 해도 너무한다 싶어 폭발을 벌였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친정집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려드리고 제가 어머님 댁에 가서 똑같이 행동하면 버릇 없다, 가정교육 못 받았다 이런 말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하며 따졌더니 여자, 남자는 각자 자리에 맞는 일이 따로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받아들이기에 이제는 시댁에서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과 시댁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빠가 계실 땐 남자가 있으니 나름 잘 보이려고 했던 거고 아빠가 안 계시니 이제 장모와 아내는 자기 발 아래인 겁니다. 그게 소시오패스인지 나르시시스트인지 구별법이 있던데 남편 집안이 그런 성향이라면 최악입니다. 그나마 나름 쓰니가 야무지게 대처를 잘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두 번째. 시가에서 오는 전화는 다 받으세요. 자동 녹음으로 돌려놓으시고요. 이혼을 결정하신 거면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부터 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협의는 안 해줄 건데 이혼 소송의 근거가 제대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 증거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천하의 상름이네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혼을 안 하더라도 이혼 불사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사위의 그릇된 행동을 훈육하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처럼 사는 게 불효인 건 아시죠? 산후 회복도 덜 되셨을 거고 육아도 해야 해서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일단 서로부터 내밀고 친정으로 가셔야 할 듯 합니다. 네 번째. 밥 처먹으려고 따라가는 거네요. 어떻게 장모님 앞에서 하루 종일 누워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나요? 사위 대접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지네 엄마나 부려먹으라고 하세요. 남의 엄마, 남의 딸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시댁의 발길을 끊거나 가더라도 똑같이 방에 박혀서 게임이나 하세요. 밥이 나오면 빨리 먹고 님 그릇만 개수대에 넣고는 다시 누워서 게임하시고요. 주둥이에 거품 물고 달려들 걸 생각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난 후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남편은 집에서 나간 상태이고 친정엄마가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혼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혼하자 했더니 남편의 첫마디가 뭔지 아시나요? 그럼 집은?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에 재산부터 걱정하는 꼴을 보니 없던 정이 더 떨어지더군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 아들 인생을 망쳤다며 먼저 이혼하자 했으니 위자료는 얼마 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어떻게 할 건지가 먼저일 텐데 재산 분할과 위자료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 생활 3년 동안 본인과 시댁 식구들을 경제적인 걸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집은 남편을 만나기 전 부모님께 증여받은 거였고 결혼을 준비하며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돈은 비상금처럼 가지고 있으라 하시며 인테리어와 가정 가구 등 혼수를 전부 지원해 주셨고 남편은 식장과 신혼여행비를 냈습니다. 실행비는 코로나로 못 가서 환불받았고 저와 엄마 가방 하나씩을 해줬었네요. 이외에도 결혼 생활 도중 저는 필요 없다는데 본인이 쓰겠다며 구입한 안마의자가 있고 최근에 구입한 본인 게임용 컴퓨터가 전부입니다. 시댁 지원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인테리어와 혼수를 준비할 때 시어머니한테 같이 구경하러 가자거나 이런 건 어떠냐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게 무시한 거랍니다. 보통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가정과 가구, 그릇, 이불 등 어떤 게 좋은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상의해서 준비하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해서 그때 말하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했더니 그땐 그런 걸 말할 수나 있었겠냐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당시 저는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큰 차가 필요할 거라고 임신했단 말씀드렸던 주에 친정 부모님이 축하 선물로 제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차가 나왔는데 타고 다니던 차를 처분하기 전에 내 동생들한테 탈 거냐고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말 한마디 안 꺼내냐. 내 동생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냐. 하고 묻더라고요. 내 차를 왜 시댁 식구들한테 필요한지 물어보고 처분해야 하냐 했더니 면허만 있지 차가 없는 걸 알지 않냐 하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해서 내가 당신 동생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했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는 멀쩡한 본인 자식을 하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인생을 망쳐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지 저처럼 뻣뻣하기가 나무 토막 같은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었다네요. 본인 아들을 생각해서 참으셨답니다. 어이가 없어 시누이처럼 소파에 누워 밥 차릴 때까지 TV만 보고 있으면 예뻐하셨을 거냐 물어봤더니 그 뜻이 아니랍니다. 딸처럼 같이 쇼핑 다니고 애교 있고 살갑게 대해주는 며느리를 원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불편하고 어려웠답니다. 주변 친구들은 사돈끼리 같이 식사도 하고 연락도 하던데 지금까지 가족 행사가 아니면 먼저 밥 먹자고 말한 적이 있기랬냐, 안부 연락을 먼저 하기랬냐 하면서요. 근데 다들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시고 하시나요? 제 주변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부터 남편이고 시댁이고 자꾸만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에 헛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고 해버렸습니다. 결혼하기 전 수익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공통 생활비를 내서 그걸로 생활하고 적금까지 넣기로 합의했었기에 육아휴직 중인 지금까지도 매달 똑같이 생활비를 내고 있었고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안 낸 것도 아니고 적게 낸 것도 아닌데 아내인 저를 부양했다느니 기여도가 어쩌느니 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에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해버렸네요. 내 집이니 꿈도 꾸지 말고 집에 있는 안마의자와 컴퓨터만 들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 한마디 안 꺼낼 수 있냐고 했더니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낳아온 것도 아니고 지 자식인데도 애정은커녕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이혼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생각해서 참고 사는 게 더 고통스럽다. 요즘 세상에 이혼 별거 아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위축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지켜내고 하루빨리 시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거지들 같으니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단독 양육권과 친권, 성본 변경 동의는 꼭 쟁취하세요. 잘라낼 때 확실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엮이는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저희 시어머니도 같이 쇼핑 다니며 전화로 시시콜콜 수다도 떨고 애교 있고 살갑게 대해주길 바란다기에 그건 친구들한테나 하는 거죠. 친구랑 동급으로 대해드려요. 했더니 기막혀 하시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질러야 합니다. 참으면 나만 손해고 속 터져서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쓴이도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세 번째, 남편과 시부모의 불만사항은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세요. 증여받은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 하시고요. 의심스러우면 변호사나 법무사,
무로법률공단에 가서 상담 받으라고 하세요. 그나저나 남편 집이 무지 가난한가 봐요. 결혼할 때 혼수도 안 해올 수가 있나요? 여자가 집 해오면 남자가 혼수라도 해와야죠. 여자들도 남자가 집 해오면 혼수 정도는 해가잖아요. 혼수라고 해봐야 몇 푼 하지도 않는데. 하긴 그러니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집이며 위자료며 돈 얘기만 해댔겠죠. 4번째. 아버지가 이제라도 탈출하라고 도와주시는 듯 합니다. 헤어져도 잘 살 수 있어요. 남편과 시가 식구들 모두 뼛속까지 쓰레기 같은데 아이는 물론이고 재산까지 꼭 지키세요. 보아하니 시가 쪽이 거지 같은데 뭐라도 뜯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겁니다. 힘내서 전부 지켜내세요. 안전하고 빠르게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째. 이전 글 보면서도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이혼 소리에 재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걸 보니 거지들이 따로 없다 싶습니다. 아마 쉽게 이혼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한 푼이라도 받아내려고 혈안이 돼서 나중에는 아이를 데려가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시가 사람들이 했던 말이나 통 모두 모아두시고 아이는 알아서 하라고 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세요. 힘내셔서 전부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생긴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와 시가의 모든 식구들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시가 사람들은 괜한 트집을 잡는다, 오해다 하며 유난이다, 유세다 말하는데 제가 정말 유난 떨고 유세를 떠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너무 열받아서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몇 년 전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해외에서 단기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직장을 쉬고 있어 벌이가 없었기에 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의 밥 타령부터 하시더군요. 너 혼자 해외에 나가면 우리 아들 밥은 어떡하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 아들을 말 그대로 제가 먹여 살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말이죠. 당시에는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었지만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예순 생일 잔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들어보니 시어머니 주민등록상 생신의 환갑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돌아오는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고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으로 간다는데 이때 저는 안타깝지만 해외 근무 예정이었기에 같이 못 갔었네요.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여행은 못 가면서 돈은 거의 제가 다 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다음 제사쯤에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한 다음부터는 집이 좁아서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절에 모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빡치는 건 제가 귀국할 때가 되자 시어머니의 꿈에 시아버님이 나타나셨다며 올해부터 제사를 지내야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화가 안 나는 상황인가요? 며느리가 없을 땐 이런저런 핑계로 제사를 안 지내더니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제사가 부활했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열받아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앞으로 시댁과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요. 제 말에 남편 놈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오해한 거라며 모든 게 다 우연이라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하며 한국에 들어왔으니 자기 엄마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번 넣어달랍니다.
저 그 이후로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고요. 이게 정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오해하는 상황입니까? 그동안 결혼하고 살면서 시어머니한테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대사는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세대 시어머니라며 농담처럼 대사를 읊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무원 아가씨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속상하다. 옷이 이게 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들 설거지 하는 꼴은 못 본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손이 왜 이렇게 작냐. 애 늦게 낳을 거면 그냥 낳지 말고 나한테 용돈이나 줘라. 니네 엄마한테 안 배웠냐? 니네 김치에서 냄새난다.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남자가 가장이다. 가장이 잘 돼야 한다. 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날 지경입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 뭐라도 받았으면 화라도 덜 났겠지만 저희 시어머니 오히려 저한테 생활비를 받고 사셨습니다. 저는 이미 떨어진 정도 다시 주워 떨어뜨릴 판인데 남편놈이 싹싹 빌기는커녕 입을 대빨 내밀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놈과도 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아 현재는 이혼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100% 제가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놈은 이 또한 저의 오해라고 하겠죠.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언변이 정말 화려합니다. 물론 다 믿는 건 아니었지만 뭐 하고 있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저도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떨어져 있을 예정이었기에 한번 두고 보자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외 근무를 자처했던 것도 이혼을 염두하고 있었던 터라 더 기를 쓰고 했던 거였죠. 떨어져 지내면서 좀 두고 보자 했었는데 두고 봤더니 역시나 또 변명질이네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려고요.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싶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댁이나 남편이나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그걸로 쓰고 있었겠죠. 아무튼 시가나 남편놈이나 저를 뭘로 봤는지 자꾸 아니라고 발뺌하니 내가 너무 빡쳐서 돌았나 하는 생각에 창피해서 다른데 얘기도 못하고 글을 써봅니다. 어차피 이혼할 예정이지만 정말 궁금해서요. 방귀가 잦으면 똥이라고들 하던데 남편과 시간은 확실히 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혼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니 왜 그걸 참고 있었어요? 남편만 버리면 저 막말 할망구랑 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잖아요. 참고 맞춰가며 살라고 하기엔 님 남편은 굴로만 봐선 님이 맞출 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헛소리하면 그냥 갈라서세요. 연락도 생활비도 다 끊어버리시고요. 아쉬운 사람이 굽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당하고도 이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님은 딱 그 짝 취급받을 수준인 겁니다. 시무랑 대판하고 뒤집어 엎어도 분이 풀릴까 말까인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혼 못할 거 알고 살살 꼬드기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해서 다시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혼하세요. 세 번째. 양반집 가문의 시모가 입은 산 것이네요. 참고로 저희 시가도 양반 가문인데 결혼 초에 처음 모인 명절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친척들이 다 모이면 며느리들만 10명이 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저희 시모만 야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나는 야가 아니다. 양반 가문이라고 그리 의시되시더니 며느리에 대한 호칭이 고장 야냐 하고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그 이후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야라는 호칭이 쏙 들어갔습니다. 중간에서 커트를 잘해주면 살만한데 님 남편은 보아하니 글러먹은 것 같네요. 네 번째.
가장이 돈을 못 벌어오는데 무슨 양반 집안이고 가장이에요. 그 집에선 쓴이가 가장이네요. 우연이고 나발이고 며느리 없으면 제사 없앤다더니 어느 양반집에서 이따구로 하냐고 남편을 후려잡으세요. 남편 보니 딱 이 말이 떠오르네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5번째, 왜 오해하게 일을 만드냐? 그럼 오해 안 하게 예전에 하던 대로 해라. 하고 말씀하세요. 유세를 떨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님이 돈 버는 거 한껏 유세 떠시고 남자가 가장이라면 가장 노릇 좀 하라고 하세요. 시모도 지원해주는 거 다 끊고 아들이 돈 버는 걸로 받으시라고 하시고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